태국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어 배우기에 열심인 나라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어는 지난 2016년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돼 2018년부터 입시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태국 학생들이 배우는 제2외국어 7개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짧은 게 한국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언어가 됐죠. 화교가 정재계를 주름잡고 있는 태국의 특성과 관광 및 경제 측면에서 막강한 중국의 입김을 생각했을 때 중국어가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는 다소 특이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중문화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교과과정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태국의 중등학생은 약 4만 6천여 명으로 이는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취미로 공부하는 것과 교과과정으로 공부하는 건 그 성격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 시험도 방콕, 송클라 등 6개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가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는 것은 당연히 동남아시아 전역에 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한류의 덕이 클 겁니다. 그런데 태국은 한류를 즐기는 것을 넘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흐름이 활발한데요. 그래서 여러 언론이나 포럼 등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태국은 동남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그들에게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은 일면 당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룬 디플로맷의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태국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따라할 수 있을까? 기고자는 일본 도쿄에 소재한 고쿠시칸 대학의 스케가와 교수인데요. 그의 기본 베이스는 국제무역을 전공한 경제 전문가로 특히 중국과 아세안을 전문으로 합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소프트파워의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태국의 청소년 문화에 얼마나 파고들었는지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태국 대학 총장 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입시 대상자 중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사람이 일본어를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다. 중국어가 35%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가 18%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17%로 처음으로 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어는 지난 2018년 태국 대학 입시에서 공식 제2외국어 과목이 되었다. 하지만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국어 응시자 수는 일본어 응시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침투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여기에 최근 K-팝 그룹 member 중에 동남아시아 출신 아티스트가 포함되면서 동남아 젊은이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며 한국어 자체에 대한 관심도 키웠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리사와 갓세븐의 뱀뱀은 태국 출신이고 시크릿 넘버의 디타는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일본은 대학 입시 언어 2위 자리를 잃었지만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물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의 해외 계약 건수는 여전히 동남아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태국은 274건으로 세계 8위이고 이어 인도네시아 12위, 싱가포르 14위, 필리핀 15위, 말레이시아가 16위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과 개인들도 이러한 일본의 소프트 파워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첨단 기술과 고품질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행동과 가치인 근면, 예의, 겸손은 동남아시아에서 널리 존중받고 있다. 이 대목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것이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굳이 들어간 건 기고자가 일본 교수라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실제로 아직 일본이 동남아에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당하죠.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하며 친일본 인재 양성에 애써왔습니다. 그런 기반 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소프트 파워와 관련된 아젠다는 현재 태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국제 야외 음악 축제 중 하나인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여기서 19세의 태국 래퍼 다누파 밀리 카나티라군이 망고 스티키를 먹으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찹쌀과 망고, 코코넛 밀크 소스로 만든 태국식 디저트다. 이 디저트는 CNN 트래블이 선정한 세계 50대 디저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밀리의 공연은 태국에서 태국 소프트 파워의 시연으로 찬사를 받았다. 프라유 짜노차 총리는 자신이 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성장을 견인하도록 온 힘을 다해 밀어붙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기도 했다. 태국 상무부는 태국이 소프트 파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창조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 그 자체가 태국에서 생명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코첼라에서 갑자기 웬 음식을 먹는 퍼포먼스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듯한데요. 이는 노래 자체가 이 음식을 다룬 망고 스티키 라이스라는 제목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녀가 작년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서 현 정부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7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건데요.
그녀가 화제가 되자 태국 총리는 이에 편승하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뒤에 거리 곳곳에 달렸던 우리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용어는 1990년경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셉 나이 교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강제력이나 강압이 아닌 매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나이에 따르면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즉 문화가 첫 번째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정치적 가치가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외교 정책이다. 그는 1989년에 무너진 베를린 장벽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서구의 소프트 파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휘두르는 망치와 불도저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태국은 다른 인종 및 민족 그룹,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포용적 성격이 특징적인 국가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는 환대와 관대함이라는 태국의 국가적 특성은 사람들이 태국을 방문하도록 고무시키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다. 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외 방문객 수 기준으로 2019년 기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적 가치는 소프트 파워 발전의 걸림돌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뿌라윕 정부는 군부 정부에 대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지난 2019년에 권력이 민간 정부로 공식적으로 이양되었지만 행정부는 코로나 하에서 강력한 권한을 유지했으며 체제는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적이다. 실제로 태국은 2021년 말 미국 민주화 정상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 K-팝의 세계적 성공 뒤에는 민주주의의 확립이 있다. 한국은 1961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독재 정권이 득세했으나 1987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민주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꽃을 피웠다. 태국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민사행정으로 전환된다면 태국 고유의 소프트 파워 흐름도 크게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사의 기고자는 결국 민주주의 없는 정책적 접근은 공연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에둘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 교수의 눈으로 본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태국에서 나오는 한류 분석 기사들을 보면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주류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책들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자유로운 창작 환경,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고자가 지적하듯 민주주의가 있는 것일 겁니다. 현 태국 총리는 과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것의 태국 버전을 만들라고 지시한 이력이 있죠. 실제로 태국에서는 러브미션이라는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어느 정도 화제는 몰고 왔지만 선전 드라마로 평가절하됩니다. 일례로 방콕 포스트 라이프 편집장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군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은 러브미션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선전물이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본인이 내려놔야 태국의 소프트 파워가 커진다는 것, 이것부터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